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나스닥 사상 최고치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지수 자체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자동차라는 이제 확고한 어떤 주도주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업종이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두 종목이 끌어올린 코스피 지수가 코스피 지수 자체보다 더 큰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사실상 반도체, 여기에다 이제 자동차가 얹어져서 두 업종이 지수 멱살 잡아 올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는 특정 업종의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양시장 전부 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뭐 오늘 뭐 한 코스피 한 10포인트, 코스닥 한 0.5% 정도 빠진 그런 느낌이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중심으로 또 이제 자동차 일부 이렇게 해서 전차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그 외에는 뭐 선별적으로 골라 담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뭐 지수 자체가 나쁘진 않았는데 오늘 뭐 해외 쪽에서 보면 주요 IB들이 미증시 전망을 상향 조정했잖아요. 뭐 에버코어에서 6,000, 골드만삭스에서 5,600, 시티에서도 5,600 정도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는데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전망하는 이유로는 미국 경기가 괜찮을 것 같다,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 AI 모멘텀이 강하다,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진정돼서 금리 상승 부담이 줄어들 것 같다 이런 등등의 요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재료들이 일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AI 모멘텀이라든가 미국 경기 괜찮아지면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되죠. 뭐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쪽 수출이 잘 될 수 있잖아요. 관련된 종목이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미증시 상향 조정 이 이슈가 우리나라 일부 대형주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고요. 근데 사실 뭐 해외 쪽 요인들은 크게 뭐 결정적인 지표라든가 뭐 일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정도만 주는 거지 뭐 우리 증시가 크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결정적인 역할은 아니죠. 이런 날은 주로 종목들 쪽에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또 종목들 장세로 가게 되는데 우선 반도체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강했잖아요. 특히 SK하이닉스가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반도체주가 워낙 강하죠. 브로드컴이 뭐 최근에 하루 빼고 10일 중에서 9일 올랐나 아마 그랬을 거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신고가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반도체주나 우리나라 반도체주나 어차피 업황은 같이 누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미국 반도체 저렇게 가는데 뭐 우리나라가 왜 안 가? 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반도체 쪽에 매수가 집중되면서 강세를 보였고 이게 우리 증시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 단지 뭐 미국에서 반도체주 강했다 이거 가지고만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하이닉스가 오늘 특히 강했는데 증권사 보고서에서 올해 영업이익 22조 원 그런데 내년도 영업이익을 무려 44조 원 그러니까 올해 대비 100% 증가되는 그런 전망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이닉스가 단숨에 신고가 또 5%나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지금 하이닉스를 보면 최근 몇 년 이내에 하이닉스를 매수한 그 어느 타이밍에 매수했던 어떤 투자자들도 무조건 다 수익이 나 있는 그런 상태죠, 지금으로서는. 근데 실적 추정치가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면 뭐 이거보단 더 올라갈 수 있다. 물론 이제 여기서부터 기대 수익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겠지만 어쨌든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다 보니까 투자들이 더 오를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이 됐고 이게 또 지수를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자동차주들도 오늘 올랐는데 물론 윗골이 많이 닿았고 뭐 최근 들어서 보면 자꾸 윗골이 닿는 건 부담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인도 상장 이슈 이것 때문에 현금이 얼마가 들어온다 뭐 이런 것 등등이 자꾸 재료 관심 이런 것들이 유발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주들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전차 장세, 거의 한 10년 만에 전차 장세 이야기해 본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어쨌든 전차 장세가 만들어지면서, 시장에 주도주가 있을 때, 주포와 주도주가 있을 때 지수 자체는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만 있었던 건 아니고, 좀 부진했던 종목도 있었는데, 오늘 2차 전지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많이 올라갔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 테슬라 올라간 걸 그대로 누리기는 어렵죠. 왜냐면 그거는 자율주행 이슈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량이 확 올라간다 이런 이슈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테슬라 영향받기는 조금 어정쩡했던 것 같고, 근데 반면에 악재성 재료로는 오늘 워싱턴 포스트에 보도가 된 거, 미국 여당에서도 그 취약 지역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여차 깔딱하면 이제 공화당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지역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일부 의원들이 바이든의 전기차 정책에 반기를 든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제 전기차 공급을 이제 느리려는, 점진적으로 느리려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동의 못해.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전기차 공급 추진 정책에 좀 난항이 생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차피 지금은 민주당이 많다 하더라도 저 지역에서 반대를 해버리면 또 표에서 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지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지금 7일 연속 하락했나요? 하여튼 연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압박이 되고 뭐 지수를 누르는 역할을 하니까 지수가 밀리니까 코스닥이 또 안 좋은가 보다라고 하면서 또 하락 종목 수가 확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오늘 2차 전지의 부진이 코스닥의 하락 종목 수를 좀 키우는 그런 역할을 또 했던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 되게 많이 샀고 선물도 제법 많이 샀거든요. 근데 오늘 주목해봐야 되는 게 외국인들이 6,400억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 매수 비중이 25.5%밖에 안 돼서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매수 비중 자체가 어제 비해 늘어난 건 맞지만 최근 들어서 평균치하고 감안을 해보면 그냥 평균보다 조금 더 산 거 정도였고, 그러니까 매도 비중이 뚝 떨어졌거든요. 보통 한 22%, 25%요 사이였는데 20.6%로 줄었죠.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한 것도 있지만 매도를 좀 덜 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매수를 되게 많이 하는 날은 상승 종목수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매수 비중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가 많이 잡힌 거 그냥 이거 덜 팔았다. 그러면 일부 종목만 매수했다는 의미가 되니까 상승 종목수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저 비중이 좀 높아지고 하는 한 29%, 30% 이렇게 쫙쫙 채워져야 이제 좀 상승 종목수가 늘어날 수 있는데 오늘 뭐 외국인들만 그러니까 세 주체 중에서 외국인 혼자 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승 종목수가 많기가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또 하나는 이게 외국인들 선물 동향인데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외국인들 선물 매도 이력이 별로 없다. 이제 매수 이력은 많이 있는데 매도 이력이 없어서 대형주 쪽 같은 경우는 좀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 상승하는 종목군들 중에서 이제 그때는 선택이죠. 왜냐하면 대형주는 구도가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뭐 제약도 있지만 제약은 이렇게 의미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어차피 세 개였는데 그 중에 이제 셋 중에 두 개 조합이 또나 하나 독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거냐? 2차 전지도 어느 정도 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본 투자들도 없진 않았을 텐데 전차 쪽, 그러니까 선물 매수 효과는 대부분 다 이제 전차 쪽에서만 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실제로 수급 보면 6,400억 정도 매수 들어왔는데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매수만 거의 6천억이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전기전자만 매수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 외에는 뭐 업종 내에서 뭐 골라 사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진 것 같고 기관 투자자들은 전차, 삼성전자, 우선주, 그다음에 뭐 현대차 그룹주들, 현대 기아, 뭐 현대 오토에버, 현대 글로비스 밑에 SL 하여튼 자동차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을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들이 뭐 삼천당자, 알테오젠 이런 대형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제약주들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반도체주가 숫자가 다시 늘었어요. 한동안 이제 외국인들 매수하는 종목 수에 반도체 숫자가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오늘은 반도체 매수가 늘었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역시 상단은 반도체, 반도체가 있고 그 아래쪽은 뭐 의료기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일부 바이오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하여튼 반도체를 좀 골라서 특정한 종목을 집중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정리해서 보면 미국 국채 금리가 뭐 빠졌다 올라갔다 하는데 사실 최근에는 안전자산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거 가지고 움직이지 말고 금리가 이제는 내려갈 것 같다라는 식으로 돼서 국채 금리가 4.2 밑으로 내려가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프랑스 문제가 좀 안정됐다라고 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완화가 돼서 금리가 올라갔고 그것 때문에 금리 올라가거나 말거나 러셀 2000도 올라간 건데 근데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가면 곤란해집니다. 4.3 이렇게 돼버리면 증시 빠질 수 있어서 빠지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오늘은 러셀 2000 지수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 증시가 지금 하락 종목수가 많은 상태에서 이제 상승 쪽으로 턴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상승 종목수가 늘어나는 쪽으로 턴하려면 미국도 지금 되게 차별화가 극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러셀 2000 지수가 올라가면서 중소형주 쪽으로 매수가 좀 뿌려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나오는지 되게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자동차 쪽이 좀 세게 올라가서 약간 숨고르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미국이 주중에 휴장이 있어서 외국인들 참여가 좀 줄어들 거예요. 현물에서. 그럴 때 다른 업종에서 순환해서 좀 올라가는 그런 업종이 한두 개 정도 뭐 이건 뭐 밸류업이 됐든 뭐 2차 전지가 됐든 제약이 됐든 뭐 한두 개 정도가 틈새에서 좀 움직여지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죠. 그래야 이제 시장이 쉬었다 다시 다음 라운드 또 올라가고 이런 구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종이 등장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에 지금 하락 종목 수가 계속 많고, 그리고 3일 동안 하루 평균 하락 종목 수가 1000개예요. 예, 지금 계속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회복이 마냥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포가 없어서 예탁금은 적은데 그 시총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예탁금은 들어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수를 떠받들 수 있는 힘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 기관이 지금 4일 연속 매도하다 보니까 외국인들만으로 지수를 떠안을 수는 없잖아요. 뭐 개인들 매수할 때도 지수가 상승 종목으로 늘어날 수는 있지만 예탁금이 안 늘었기 때문에 이런 구도에서는 좀 쉽진 않거든요. 근데 기관은 제가 보기에는 매도를 완전히 돌아섰다라기보다는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걸로 보여져서 조만간 상승 종목수가 늘어나는 날이 또 한 번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어느 업종이 튕기는지를 잘 봐야 돼서,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을 때 기관들이 따박따박 물량을 좀 받아가는 그런 종목이 뭐가 되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달 말에 그 PCE 지표 나오잖아요. 근데 클리블랜드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이라고, 이거는 뭐냐면 그 지금의 데이터, 주변 데이터를 볼 때 물가 지표는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발표될 것 같아, 이렇게 추정하는 데이터거든요. 근데 5월 PCE 지표가 잘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전망치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반올림에서 PC 0.1, 근원도 0.1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전 달에 0.3, 0.2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나올 것 같고, 다음 달에 발표되는 수치도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에 대해서 신뢰감이 높아지게 된다라면 연말 직전에 금리가 내려가게 되고, 그러면 중성주 쪽으로 좀 매수가 뿌려지는, 예,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어디까지나 예측이라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는 좀 봐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뭐 막 지금 열받고 막 속상하고 그렇게 되긴 하겠지만, 이럴수록 이제 안 좋을 때 이렇게 기관들이 슬그머니 담아두는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꾸준하게 좀 같이 담아두는 그런 전략도,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까지 꼭 좀, 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